네, 그래도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장중에 좀 한 번 하락을 했다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11시 45분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후장에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할지 오늘도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어제 또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를 조금씩은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한 주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다음 날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선별 종목 장세 지속, 일정들의 주의한 매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정 매매까지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간밤에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장의 우려감으로 작용했던 요소들, 중동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살짝은 잦아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약간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란 외무장관이 재보복 계획은 없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려감을 살짝 덜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또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살짝 우려감을 좀 덜어내다 보니까 금이라든지 혹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상승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또 진행이 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이 우려감을 가져가고 약간의 또 주의해야 될 만한 일정들은 계속해서 있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계속해서 좀 재부각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 달에 이제 또 이번 주 말에 발표되는 PCE 지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FOMC, 그 다음에 또 고용 지표까지 연속적으로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고용 지표나 경제 지표들 그리고 FOMC가 또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시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반등을 하느냐 약간의 분기점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선별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러한 그림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간밤에 미증시가 상당히 조금 좋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주도주 종목군들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일부 이슈 있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는 것을 개별 종목 장세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혹은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약간의 이제 대형주들 그다음에 최근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현대차나 혹은 기아 이러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는 탄력이 나오다가 약간은 또 지지부진한 모습들. 그다음에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했지만 또 단기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살짝의 또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 자체가 주도주 종목군들, 지수를 끌고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히 움직이는 가운데 일부 이슈 있는 종목들만이 움직이는 장세가 오늘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완전하게 개별 종목 장세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이번 주 내내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개별적으로 또 이슈가 있는 혹은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건드리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 나갈 필요성이 있겠죠. 다만 또 이러한 종목들은 분명하게 트레이딩에 대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또 어느 정도 자신 있으신 분들은 진행을 하셔도 무방한 장세,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천천히 이번 주에 이슈들이 또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시면서 차분하게 어떤 종목을 사야겠다 준비를 하는 매수할 종목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활용을 해보면 좋은 게 이번 주 한 주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자꾸 움직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후장 전략 넘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수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강조를 해 주시니까 지금 시기상 또 실적 시즌도 좀 겹치고 있는 부분이어서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이런 실적 이슈는 얼마만큼 중요하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너무 조금 이 예측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또 다가오기는 하지만 예상 실적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예상 실적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되고 미국의 또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분명하게 어느 정도의 반응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또 이제 이 일정들 지금 현재 뭐 PCE 지표, 그다음에 보용 지표, FOMC 등등 해서 여러 일정들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오히려 상쇄가 되게 되면서 실적이 또 크게 의미가 없는 장세가 펼쳐질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섣불리 예측을 하고 미리 매수를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을 대비해서 최근에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싸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매매 형태도 충분히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정들이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정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약 5월 초 정도 될 겁니다.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구간부터 이제 또 새로운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워낙에 이제 고용지표, FOMC, PCE 지표 등등 해서 워낙에 굵직한 일정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쉬는 기간들도 많다 보니까 굳이 지금부터 저는 모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태에서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좀 살아있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인지 그러면서 수급이 좀 잘 살아있는데 바닥권에 있으면서 다가오는 또 이제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은 매수 이제 이 유망한 종목들로 한번 지켜보시는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견 갖고 계시네요. 자, 그럼 오후장 전략입니다. 오늘 또 이게 방향성이 지수로는 또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가지고 어떠한 기준으로 오후를 대비해 볼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좀 잘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일정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결국 오늘 시장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PJ 메탈이 오늘 결국에는 거의 이제 시장을 좀 이끄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광물 협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PJ 메탈이나 혹은 이제 뭐 KBI 메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군들은 무언가 주도주라고 보기보다는 시장에서 단기 이슈, 개별 이슈에 맞추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거래가 되지 않았었던 구간 대비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거래가 되면서 결국엔 오늘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주에는 거의 대부분 이러한 종목들이 일정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휴들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 이슈 있는 종목군들만이 또 시장을 좀 주도하는 움직임 그러면서 또 시장 자체는 전체적으로 그냥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또 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실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별 종목 장세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급이 좀 잘 들어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시는 종목군들 잘 골라갈 수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번 주에 뭐 적극적으로 저는 매매를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매매가 익숙지 않으신 분들 매우 이제 한정된 섹터군 내에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빠른 움직임을 제대로 조금 캐치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러한 종목군들을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PJ 메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히 움직임이 굉장히 이제 일반 투자자들로서는 좀 대응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종목들을 굳이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지금 상태에서 나는 조금 모아가는 매매를 선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반도체 중에 좀 많이 눌린 종목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로봇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눌렸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의 시작이 좀 떨어지면서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바닥에서 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잡아가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는 그러한 종목군들을 좀 준비하는 시기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다음 주까지 이러한 일정들을 우리가 잘 이겨낸다라고 했을 때 다음 주 이후부터는 또 이 일정들이 다 끝나고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장세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좀 잘 준비를 해놔야 하락장에서 우리가 이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좀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준비를 해놔야 결국에는 5월 초까지 일정이 다 끝났을 때 그때부터 좀 수익을 제대로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이 또 먹혀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좀 새롭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인지 계속해서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5월 초 본격적인 수익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선은 일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략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도 수익 내십시오. 고맙습니다.